朋友们，韩国总统选举如火如荼中，下一届的热门选手李在明近日接受美国《时代》杂志专访，期间呢谈及了涉华问题。当他被问到如果台湾遭到大陆武统，韩国是否会对台湾伸出援手时，李在明给出了惊人的回答。他说等外星人入侵地球时，我才会考虑这个问题的答案。他这是效仿川普呀，现在只要问到台湾问题，就跟你打太极了。这跟他之前谈论台海战争时韩国的态度是截然不同的。去年他曾经对于台海发表过一番言论，简称谢谢论，意思就是跟韩国无关，不表态不插手，笑眯眯的跟各方说谢谢，你们的事情你们自己解决就好了。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结果呢，这一番言论在这一次的总统大选期间被对手拿出来攻击。 于是前几天他又再次表态，向自己的选民坚持自己没错。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했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 그거 말고 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而《时代》杂志5月29号发表的专访报道可以看出，尽管李在明此前对华友好姿态广为人知，但为了争取中间派的选民他还是在竞选的最后阶段淡化了亲华的言论。专访中他甚至称赞驻韩美军实际上对美国恶华政策发挥着关键作用。 他还赞扬了美国和俄罗斯的和解姿态，认为这是向中国施压的一种手段。没办法呀，韩国呢堪称全球最亲美的国家了，即便韩国的左翼领导人对美国兴趣不大，公开对抗也难以获得选民的支持，只能妥协了。在18号举行的首场电视辩论中，李在明的向大陆说谢谢的人成了对手发难的由头。 例如国民力量党的候选人金文珠就宣称，从美国立场来看，李在明不断释放出令人震惊的信号。而另一个改革新党候选人李俊熙则称李在明提议不要对两岸关系问题插手，此言论未免过于亲华了。如果美国持有韩朝打起来也无所谓的立场，韩国将会很为难。 예,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뭐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친중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참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 또 다른 것이죠.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 게 잠깐만 제가 답변할 때 예. 좀 하게 하고 하시죠. 네, 답변 30초 시간을 보장하셔야 그래서 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과의 관계에서 서로 잘 지낸다 이런 것은 최근에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질문일 텐데 결국에는 유사시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또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또 대만이 듣고 중국이 듣고 또 다른 생각할 텐데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 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맨날 답변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외교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양안 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되고요. 그럴 때 일단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이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요. 해남의 솔라시도 그 부지에다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왕창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가지고 풍력 발전, 서남 해안의 풍력 발전을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이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알맞은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라도에선 위에 영광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을 이용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풍력발전 전원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공약하게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및 운영의 66%, 제조의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입니다. 터빈 분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 점유율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력 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서 25m/s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여수에서 전력 끌고 와야 되고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것도 부산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데이터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불규칙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SS라고 하는 시스템을 넣는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을 때는 저장하고 적을 때는 공급하고 또 기저전력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ESS라는 것도 하루 이틀 버티고 2, 3일 버티는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태풍 같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4, 5일 동안 만약 풍력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게 되면은 계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꾸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면은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李在明5月26号曾经在脸书上发文，公布了他的外交安全领域的政策承诺。他表示呢，韩美同盟仍然是他的外交政策的基础，但是也会积极的修复跟中国关系。韩国无法承受疏远中国的代价，但是仍然要致力于加强美韩日三边的关系。那么对韩国来说美国至关重要，跟美国关系恶化带来的损失，肯定是比只站在中国一边带来的损失更大的。这是一个平衡问题，问题就在于韩国处在亚太地区充满挑战的地缘政治格局的前线。那简单说其实就是一句话：李在明既要又要。说实话，现在这些所谓的民主国家，想要当总统进行总统辩论时必须要回答一个问题：你到底是亲中还是反中？他们根本就不考虑重要的民生问题、发展问题，想的永远都是尽量把对手给抹红，把他塑造成亲中，然后再攻击他。这种花招真的是千篇一律了，了无新意。为什么说现在民主国家都是在腐烂溃败？
你看看这些未来带领这些民主国家前进的候选人，很多都跟粪坑里的蛆是没有区别的，只会大口的吸粪，然后满口喷粪，其他什么都干不了。这不就在选战白热化之际韩国罕见的出现了反华抗议示威，引发了国际舆论的关注。因为之前戒严令事件而丧失民心的保守派就把反华视作政治竞争的重要工具。虽然韩国社会主流还是比较清楚这是极右保守派在故意的炒作涉华的负面舆论，但是这个反华舆论它依旧还是在扩散，以及被用作政治工具化。许多在韩中国公民跟华人表示，他们正在遭受着来自政治言论、社交媒体仇恨言论以及街头骚扰的歧视，而这些针对华人的歧视浪潮正在螺旋上涨。其实韩国总统究竟是亲中还是反中根本就不重要，真正决定韩国对华态度的根本在于中国本身的实力。大家还记得尹锡悦刚刚上台时，其实一度对华表现出了友好的姿态。2022年的8月3号，裴洛西在窜访台湾地区之后前往韩国访问，韩国总统办公室就称了，因为尹锡悦休假日程和裴洛西访韩行程重叠，故未安排双方会晤，也未安排裴洛西和总统办公室其他官员的会面。所以那个时候尹锡悦还没有撕破脸皮，至少表面功夫还是要做一下的。但是一旦美国的压力来了，一旦自己的支持率不乐观了，立刻就要打反中牌，跟民进党是一模一样的。现在的李在明看起来似乎对于中国还算友好，但是真正上任之后，他能不能顶住压力，这才是关键。你看，除了韩国之外，还有菲律宾，还有其他一些国家，他们的对华态度一直在左右摇摆，即便是同一个总统，也经常态度飘忽不定。那为什么没有一个主心骨能够稳得住呢？核心原因就是中国还没有把美国给压倒嘛，老大还是美国，所以这个老大一施压，这些小国弱国就吓得尿裤子，很可悲。但是这就是当今世界最残酷的事实。丛林法则依旧是人类政治活动的核心逻辑。所以还是那句话，无论李在明上任之后对华态度如何都不重要，努力发展自己，壮大科技、军事、金融实力，在未来中美大战中获胜，这才是唯一的选择。好了，朋友们，本期节目就到这里，欢迎大家订阅、点赞、评论，我是队长，我们下期见，拜拜。